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일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일 1분 강의 문제를 풀 거죠. 제가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 89페이지네. 89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를 했고 89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는 했고 문제 풀면 되겠네요. 10번부터 12번까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제 개념 강의는 보셔야 됩니다. 개념 강의 바로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10번을 보겠습니다. 10번을 봤더니 A, B, C, D, E, F에서 G까지 있네요.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때 7개를 항상 이렇게 7개를 나열할 때 세팅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건 시간을 좀 벌기 위해서예요. 자, 7개의 문제를 일렬로 나열할 때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 오고, 그럼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눌까요? A하고 E가 모음이니까 그렇게 합시다. 양 끝에는 자음이 오고, 그러면 여기 2개는 자음이 와야 될 거니까 5개 중에서 2개를 뽑는 이제 순열의 경우 맞죠? 그러다는 N개에서 2개를 뽑아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OP2의 순열하고 똑같죠. 그래서 일단 OP2는 20가지의 경우의 수를 얘기할 거고요. 계속 읽어봅시다.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 오고 모음끼리는 이웃하도록 모음끼리를 이웃하다는 건 이 A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라는 얘기죠. 하나의 묶음. 근데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 잘 못 푸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OP2의 특정한 OP2가 20가지잖아. 20개 중에 특정한 1개를 가져오세요. 그런 문제를 풀기가 쉬워요. 20개 중에 특정한 1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B하고 G를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B하고 G를 해서 치워버릴게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20개 중에 특정한 1개를 가져왔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나머지 5개로 여기를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의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여기 곱해주는 거죠. 왜냐면 각각의 경우마다 이 경우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모음은 이웃해야 되니까 하나의 이웃 이렇게 딱 보시고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C, D, F, A, E에서 양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본 다음에 일렬로 나열할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4명에서 4팩 되겠죠. 4팩. 근데 A 묶음 안에서 자리를 우리 앞에서 베스트 프렌드 유형 했죠. 베스트 프렌드 유형 우리가 이제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에서 이웃하는 경우의 수 베스트 프렌드 유형을 했죠. 그래서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일렬로 나열한 다음에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수 A하고 E에 이렇게 자리를 바꿀 수 있죠. 곱하기 2에서 20 곱하기 이제 3팩 곱하기 2 해야 됩니다. 이 2는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겠죠. 출제자는 7개의 알파를 이제 주고 양의를 일렬로 나열할 건데 여기 양 끝에는 자음이 오고 이 5개는 A를 모음끼리는 서로 이웃한다. 그래서 이 5개까지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7개의 알파벳을 줬을 때 이제 B하고 G 양 끝에는 자음이 온다. 그런 경우 픽스되는 유형이죠. 픽스. 특정한 이제 위치가 고정된 거죠. B하고 G 자음으로 고정된 거죠. 자음으로. 그럼 20개 있다 이거죠. 나머지 문자 BG를 제외한 5개로 B하고 G를 제외한 5개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겁니다. 이런 건 제가 설명을 길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나중에 연습을 통해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4팩은 24. 6팩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4팩 24, 5팩 120, 6팩 720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팩까지는 암기되어 있는 걸로 할게요. 7팩이야. 720 곱하기 7이니까 7749에 27, 5040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6팩까지만 외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양의는 20 곱하기 24니까 480 곱하기 2가 돼서 960까지 경우의 수가 되겠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항상 실전에서는 답을 잘
과정이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연습할 때는 답을 찾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가 완벽히 이해하는 또 과정입니다. 자, 11번. 또 선생님 작은 소리를 해줬네요. 11번. 여학생 3명이랍니다. 남학생 4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남학생이 일반적으로 좀 덩치가 있으니까 남학생을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 A, B, C, D, E, F, G, H 이게 꼭 필요하면 하겠지만 뭐 필요하지 않으면 그냥 여학생 3명, 남학생 3명 이렇게 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 하면 다 다른 사람들로 생각할 거니까 여학생 3명, 남학생 4명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여학생들끼리 조금 오늘 마찰이 좀 있었나 봅니다. 여학생들끼리는 이웃하지 않도록 서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다른 건 없나요?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의 수. 그러면은 뭐 너무나 간단하게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거 워스트 프렌드 유형이니까 일단 남학생을 먼저 이웃해도 상관없는 녀석들 남학생을 먼저 이렇게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하면 되죠. 요거는 4명이니까 4팩 되겠죠. 여학생이 들어갈 건데 여학생은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양 끝자리와 그 사이사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 자리 중에서 몇 개를 뽑아서 3개의 자리를 뽑은다. 여학생들한테 주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학생이 이렇게 3명 있다고 치면 1, 2, 3, 4, 5 중에 3개의 자리를 뽑은 다음에 주면 되죠. 그러면 양이는 permutation 3이니까 여기도 올 수 여학생 한 명이 올 수 있는 게 1, 2, 3, 4, 5 각각의 경우마다 4개 각각의 경우 4개 각각의 경우마다 3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OP 3이 되겠죠. 그러면은 양이는 우리가 5 곱하기 4 곱하기 3인 거니까 25, 60이 되겠죠. 60에다가 4팩을 곱해줘야 될 거 24니까 60 곱하기 20은 1200에 240 되겠네요. 더하면 1440 되겠습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12번.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우의 수 파트에서는 많은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자신의 것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자기가 침착하게 생각하면서 푸는 문제니까 뭐 수학 문제들 보면 막 연산이 어렵거나 도형이 어려워서 못 푸는 문제들은 선생님도 많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어렵다기, 물론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어렵다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풀 때마다 좀 자신의 것을 좀 만들어 가다 보면 크게 어렵지도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노력으로 충분히 커버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근데 얘기가 또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2번입니다. 저는 우리 재단님들만 열심히 노력하면 더 이상 변할 게 없습니다. introduce. 자, int하고 t하고 저 밥을 좀 죄송해요. 피곤했나 봐. intr로 이제 duce 이제 introduce인데 소개하다 뭐 제가 이거를 절대 영어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수학에서 이 단어가 좀 가끔 나와요. 왜냐면 일단 똑같은 알파벳이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르죠. 다 디퍼런트 하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로 쓰기에 적절하죠. 왜냐면 똑같은 알파벳이 없으니까. 그래서 알파벳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인트로듀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9개의 문자, 셀 필요 없었네요.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딱 옛날에 인품에 있던 문자하고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부드럽게 풀리는 거 보니까 또 몸이 기억하고 있네. 9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I와 O 사이에, 자, I와 O 사이에 이런 말이 있으면 I와 O 사이에라는 건 문자들이 I, O에서 이렇게 사이에 있어도 되는 거고 O하고 I에 이렇게 사이에 있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와 O 사이에 하는 건
i와 o 사이에 o와 i 사이에 똑같은 두 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면 어디가 앞에 있다고 얘기 안 해줬으니까. 뭐 i가 o 앞에 있다. 이런 말 어떤 순서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냥 i와 o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 이런 느낌인 거니까 그 사이에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사이에 몇 개의 문자가 들어가야 되나요? 세 개의 문자니까 이건 아니네요. 오케이. i와 o 사이에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죠. 세 개의 문자. 세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나에 따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다른 내용은 없네요. 그러면 i와 o 사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선생님이 i와 o, o와 i 이런 이제 스토리로 가겠죠. 이 경우의 수를 일단 그 y하고 o를 일단 쥐어버릴게요. 쥐어버리면 7개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의 7 permutation 3이죠. 7 permutation. 여기도 7 permutation 3이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올 수 있는 게 7 곱하기 6 곱하기 5에서 42 곱하기 5, 210까지가 되겠죠. 근데 이걸 할 필요 없죠. 그냥 야이만 구하면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니까. 마지막에 210하고 여기 곱하기 2를 해줄 거예요. i하고 o하고 이제 바뀌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스토리는 210까지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210까지 중에 특정한 하나를 가져와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210까지 특정한 하나 NTR을 빼볼까요? NTR을 빼버리면 여기 NTR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IO NTR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i를 좀 하나로 볼 거죠. 이렇게 i와 o 사이 9개의 문자를 유료로 나열할 건데 i와 o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i와 o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간 NTR 경우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210가지 경우 중에 특정한 한 개죠. 210가지 중에 특정한 한 개죠. 근데 a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a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고 i하고 함께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D, U, C 함께 이렇게. 그럼 다시 a를 대문자 a로 볼게요. A, D, U, C a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잖아요. 그럼 210에다가 곱하기 이제 5팩 되겠죠. 5팩.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i하고 o하고 o하고 i를 사이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래서 곱하기 2가 들어가요. 마지막에 i 자리에 o 자리에 i. 선생님 항상 이 자리를 바꾸는 걸 마지막에 많이 해줍니다. 물론 뭐 때에 따라 앞에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요것만 계산하면 되죠. 210 곱하기 120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10 곱하기 240 되겠죠. 그럼 양이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지만 210 곱하기 200 플러스 40이 편하지 않겠어요? 공중에 붙이면 21,000에 곱하기 2 하면 4만 이런 거 풀 때 21,000에다가 공 2개 붙이세요. 210에다가 공 2개 붙이세요. 21,000이 좋거든요. 2 곱하세요. 어떻게 돼? 42,000 되겠죠. 이렇게. 210 곱하기 40도. 210 곱하기 40도. 그러니까 공 하나 붙이세요. 2100 곱하기 4만 8,400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54,000까지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자, 한 번 풀지 말고 여러 번 풀어보세요. 그래야 선생님처럼 빨리 나옵니다. 경우의 수 한 5가지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똑같은 거 5가지 풀어보고 며칠 있다가 또 똑같은 거 5가지 풀어보고 또 새로운 거 풀어보고 이렇게 계속 복습과 이제 새로운 것을 계속 푸는 거예요. 반복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만 푸는 걸 하면 안 된다 이거. 새로운 것만 푸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풀고 이제 복습도 하고. 자, 쉬는 시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항상 쓸데기 없는 얘기가 많죠. 어쩔 때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본능적으로 수업하다 보니까 무슨 말 하는지. 제자리들 아끼고 좋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자, 강의님과 고생 많으셨습니다.